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아침 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사은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네, 광고하겠습니다. 조합은 그라쿠스님이 판매하는 아로니아 베리를 소개합니다. 시중에 아로니아 즙 등 아로니아를 이용한 음료들이 많은데요. 지금까지의 아로니아 음료는 모두 폴란드 등에서 고행물을 수입한 것을 희석한 겁니다. 그러나 그라쿠스님의 아로니아는 유네스코 지정 국제환경보전지역인 전북 고창의 황토에서 재배된 국내산입니다. 아로니아 베리를 국내에서 첫 재배한 지역이 바로 고창이고요. 작년에 첫 수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5년생의 아로니아가 가장 품질이 우수하고 영양이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고창 아로니아 베리가 바로 5년산입니다. 블루베리, 아사이베리, 크림베리 등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냉동 제품이 아닌 주문 후에 바로 수확하여 배송되는 국내산 아로니아 베리 생과. 추석을 맞이하여 선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그라쿠스님의 아로니아 베리를 추천합니다. 구입 문의는요. 010-9067-6681 또 있습니다. 010 똑같은 번호입니다. 9067-6681 즙으로 된 제품을 원하시면 전화해서 요청하시면 됩니다.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 발전을 위해 후원될 예정입니다. 광고였습니다. 나이 들면서 몸에 좋다는 거 하나씩은 드시죠? 저는 새싹당 콩차를 얼마 전부터 먹습니다. 바로 두 가지 성분 때문인데요. 그건 바로 새싹당 콩에 들어있는 다량의 레스베라트롤과 아스파라긴산입니다. 레스베라트롤은 심장질환 예방, 세포 노화 방지, 각종 암의 개시, 촉진, 진행, 전 단계를 차단하는 화학적 암 예방 효능이 있음이 세계의 석학에 의해 네이처지와 사이언스지에 게재됐죠. 그리고 아스파라긴산이 콩나물의 10배 가까이 들어있어 술자리 좋아하는 제겐 필수 보충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성분 때문일까요? 새싹당 콩차를 마신 뒤부터 술 먹은 다음 날 숙취, 붓기가 훨씬 덜하고 불편했던 몸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부작용인지 아침에 그게 우뚝 그리고 중요한 건 맛도 좋습니다. 속상한 일 많은 요즘 이런 때일수록 몸 생각하셔야죠. 술꾼에겐 필수, 속상한 당신의 몸엔 새싹당 콩차. 구입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홈페이지는 한글전창걸.com으로 찾아오세요. 밤바다의 멋과 다양한 먹을거리, 재개장한 세계박람 회장과 우리나라 최초의 해상 케이블까지. 휴가를 못 가신 분들이라면 여수 여행은 어떨까요? 아름다운 여수에 내 집처럼 편안하고 깨끗한 엘레나 호텔이 있습니다. 가족형 비즈니스 호텔이라 가격도 저렴합니다. 인터넷창에 여수 엘레나 호텔을 검색해보세요. 최상의 서비스로 감동을 전하겠습니다. 조합원 예약 시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예약 문의는 지역번호 061-651국에 667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수 엘레나 호텔. 네, 8월 25일자 조간신문에 실린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휴가는 잘 다녀오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이렇게 배려해 주신 덕에 일주일 잘 쉬었다 왔는데요. 정말 조선일보를 안 보는 한 주간은 비교적 평온했습니다. 예. 혈당 관리도 되고 고혈압 관리도 되고 그랬습니다.
첫 기사가 조선일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와 아주 무관하진 않습니다. 예. 한국일보 일면 기사인데요. 참여연대로부터 한국일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둘째 딸 김모 교수, 수원대 교수입니다. 이 김모 교수가 지난해 7월 중순에 수원대가 진행한 수원대 교수 공개 초빙을 통해서 디자인 학부 조교수로 선발됐습니다. 31살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조교수라 하면 교수죠. 전임교원이죠. 예. 전임교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강사는 아니라는 의미죠. 그렇습니다. 예. 겸임교수도 아니고 하여튼 정직원입니다. 예. 다음 달 말 곧바로 강의를 시작한 김무성 대표의 딸은 작년 9월 1일 열린 이사회에서 채용이 최종 확정돼서 현재 수원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김무성 대표의 딸 김모 교수가 수원대가 공고한 지원 자격을 충족했는지가 불투명하다는 점입니다. 지원 당시에 김무성 대표의 딸 김모 교수는 박사과정 수료 상태여서 석사학위 소지자에 해당했는데 수원대는 공고문에서 석사학위 소지자는 교육 또는 연구 경력 4년 이상인 분만 지원 가능 이렇게 명시했었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딸 김모 교수는 2009년 2학기부터 2013년 1학기까지 상명대와 수원대에서 시간 강사를 했는데 시간 강사의 교육 경력은 50%만 인정한다는 수원대 교원 경력 환산율표에 따라서 김모 교수의 교육 경력은 2년에 불과합니다. 연구 경력 또한 4년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수원대는 석사학위 취득자는 연구 경력 2년, 박사과정 수료자는 해당 경력의 70%를 인정해 주는데 김모 교수의 총 연구 경력은 3년 4개월로 볼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교육 경력 4년도, 연구 경력 4년도 모두 못 채운 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자격이 없는 건데 말이죠. 이에 대해서 수원대는 그 공고문의 문구가 연구 경력과 교육 경력의 합산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교육 경력 4년 따로, 연구 경력 4년 따로가 아니라 합산해서 4년이다. 이런 이야기란 얘기입니다. 하지만 서울에 있는 유명 사립대 한 교수는 각 학교마다 채용 관행이 다르긴 하지만 수원대의 공고문만 볼 때는 연구 경력이나 교육 경력 가운데 하나는 4년 이상임을 뜻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검찰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일부러 애매한 표현을 사용해서 부당 채용 책임을 회피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꼬집었는데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는 참여연대 관계자를 고발인으로 불러서 본격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며 참여연대는 김모 교수 채용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이 김무성 대표의 과거 행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8일 국감 증인 채택 논의가 있었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안민석 의원이 폭탄 선언을 했는데요. 여당의 초강력 실세 의원이 사학비리 증인 채택을 불발시키기 위한 로비를 다각도로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사학비리 관련 증인의 채택이 논란이 되고 이게 합의가 안 됐다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군요. 당시 수원대 교수협의회에 의해서 교비 횡령과 배임, 탈세, 비자금 조성 등의 의혹이 폭로됐던 수원대 이인수 총장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인데 예. 실제로 이인수 총장은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국감 직전에 여야 간사가 국감 증인 선정 문제를 논의하고 있던 국회 교육문화위원장실을 갑자기 방문해서 이인수 총장을 제외해달라 이런 취지의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교육문화위원회 소속도 아니었던 김무성 대표가 이례적으로 이 증인 선정 과정에 개입한 것은 아무래도 이 딸 채용과 연관된 것 아니냐라는 세간의 의혹이 증폭되던 터였습니다. 예. 그래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겁니까? 일단 이관계와 현재 김무성 대표의 딸 채용 문제 건은 아직은 검찰 수사상에서는 연관지어진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여간 여러 정황을 검토해봤을 때 그냥 넘어갈 사안은 아니다라는 판단이 서게 됩니다.
한국일보 앞선 기사를 보면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김 대표가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증인 채택을 막았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가운데 예. 라는 부분이 있군요. 예. 그 혐의로도 지금 어쨌든 김무성 대표가 고발은 돼 있는 상태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채용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연관 지어질지 이것도 상당히 주목되고요. 사실 검찰 결국에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법무부 장관은 또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고요. 대통령의 어떤 의중에 따라서 수사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김무성 대표 수사가 상당히 주목됩니다. 예. 상지대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김문기 씨를 상지대 총장과 이사로 선임한 상지대 재단 이사들, 이 사람들도 해임해야 한다라는 여론이 높다는 겁니다. 오늘 한겨레 이면에 관련 기사가 있는데요. 김문기 씨를 총장에 선임한 8월 14일 이사회에는 이사 8명 가운데 7명이 참석했는데 김문기 씨가 추천한 이사 3명, 그리고 대학 구성원들의 추천을 받았지만 김문기 씨 편에 선 사람들 하나, 둘, 셋, 넷, 모두 7명. 이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김문기 총장 선임안을 통과시켰던 거지요. 김문기 씨가 과거 이사장 때 비리 행위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최근에는 검찰 수사를 받기도 했어요. 총장으로서 도덕적 윤리적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7명 밀어붙였던 겁니다. 그 과정에서 김길남 씨, 김문기 씨 아들 아니겠습니까? 예. 김문기 씨 아들은 이사장이었는데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고 이사회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이사장 자리를 유지할 경우 아버지가 총장에 선임되려면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려는 꼼수였는데요. 한편에서는 김길남 씨가 다른 총장 후보를 밀었는데 무산되니까 이사회에 불참했다는 그런 뒷말도 있습니다. 자, 이 이사들의 큰 문제 뭐가 또 있느냐. 김문기 씨가 상지대를 영구히 장악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그런 잘못도 있다는 겁니다. 이사 정수 9명의 3분의 1을 장악한 김문기 씨 쪽은 6월 11일 이사회에서 이사 연임 제안을 삭제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본인이 그만두지 않는 이상은 죽을 때까지 계속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리 전력자가 총장이나 임원에 선임되는 걸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그 이전에 교육부가 마련했다면은 예방될 수 있었을 텐데 교육부가 8월 22일에서야 비리 전력자가 총장이나 임원에 선임되는 걸 방지하겠다. 이런 대책을 내놨습니다. 뒷북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 이 상지대 이사 8명의 해임과 행정감사 착수 여부, 이 교육부가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교육부의 향후 대책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교육부가 김문기 씨 물러나라. 상지대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최근에 밝혔던 입장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 오늘 한겨레가 이면에서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 이사 전임 전원도 해임시켜라. 예. 이런 요구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민일보 일면 기사가 주목됩니다. 오늘 그 경향신문 신면을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보수단체에 의해서 고발당한 가토 다시야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을 검찰이 조사하고 있는데 검찰이 정윤회 씨를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기사가 실렸는데요. 예. 국민일보 보도는 조사를 했다. 정윤회 씨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 이미 했다는 이미 얘기죠. 했다. 이런 내용이 실렸습니다. 비공개로 정윤회 씨를 불러서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언제 조사를 했느냐.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을 1차 소환하기에 앞서서 2, 3일 전에 소환 조사했다는 겁니다. 정윤회 씨는 산케이 신문이 자신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박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나 이렇게 보도한 것과 관련해서 그날 다른 곳에 머물고 있었고 청와대에 들어간 적도 대통령을 만난 적도 없다. 대통령과 왕래를 안 한 지 오래됐다. 나는 현 정부의 실세가 아니다. 너무 많이 과대 포장돼 있어서 억울하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요. 사정당국이 말이죠. 청와대 출입 기록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일정과 경호 관련 자료를 이미 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았다고 합니다. 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뭐 했는지 관련 자료를 검찰이 넘겨받았는데 검찰이 확인해 준 건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일 정윤회 씨를 만났다는 의혹은 근거가 없다. 예.
이런 얘기입니다. 예. 경호 관련 자료 그리고 박 대통령의 일정과 관련된 이 임의 제출 형식의 자료. 네. 예. 그러면 뭐 박근혜 대통령이 뭐 했는지 일단 청와대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한 그런 정황은 검찰에는 넘어간 상황이겠고요. 예, 그렇죠. 예. 이거 야당이 밝히라고 했는데 야당에게는 안 주고 검찰에는 줬네요. 그 자료가 과연 신빙성이 있는지, 그리고 뭐 지금 세간에 떠돈다는 그 풍문들을 보면은 정윤회 씨가 청와대 들어갔다라는 얘기는 없잖아요. 그런 얘기 전 처음 들어보는데. 예. 예. 이건 뭐 청와대에 들어간 적은 없다. 정윤회 씨는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검찰이 이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을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처벌하기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세웠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은 계속 수사를 진행할 것이고 따라서 처벌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란 겁니다. 예. 이런 가운데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도쿄발 기사에서 가또 지국장이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이 신중하게도 보수적인 조선일보와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한 공개 발언을 포함한 한국 내에서의 정보만을 인용했다. 검찰의 논리가 무엇이든 이 말다툼은 두 나라의 대중적 논의가 어떻게 국수주의적 공방전으로 휘말려 들어가는지를 보여준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이코노미스트의 시각은 산케이 신문의 보도는 조선일보를 근거로 한 것이다. 이런 내용이네요. 그렇다면 조선일보는 처벌하지 않고 산케이 신문 지국장만 처벌하는 이런 처사에 대한 논란. 만약에 검찰이 처벌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실행에 옮긴다면 그 논란은 또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동아일보를 보니까 말이죠. 3면에 SNS에 떠도는 세월호 특별법 22개 항목 그 진실은 이런 부제의 기사가 있습니다. 지금 뭐 SNS, 그러니까 카카오톡 이런 데를 보면은 어마어마한 세월호 유족들에 대한 그런 특혜성 대책이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고 따라서 이 유족들이 결과적으로 이런 엄청난 배상 보상 이런 걸로 한 몫을 챙기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떠오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동아일보가 그 진실을 파헤친 내용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근거한 22개 항목이라는 건데요. 이 가운데 3개 항목은 아예 법안에도 없는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공무원 시험 가산점 주기, 그리고 유가족을 위한 주기적 정신적 치료 평생 지원, 유가족 생활 안정 평생 지원, 이런 내용은 어디에도 들어가 있지 않는 말 그대로 낭설, 거짓말, 마타도, 뻥 이런 거란 겁니다. 다만 야당 안 43조를 보면은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런 규정은 있는데 이 유족들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는 그런 것 원치 않는다. 무슨 의사상자 지원? 이런 것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참사의 진상규명만을 원할 뿐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예. 대한변협이 애초에 만든 유가족 안에 일정 부분 보상 배상안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거 다 빼라. 지금 중요한 것은 진상규명이지 무슨 배상보상 이런 거 아니다. 이게 바로 유가족들의 진심이고요. 확정적인 그런 내용들입니다. 만약에 진짜 유족들이 특혜성 지원을 요청했다. 그렇다면 SNS에 떠돌기 전에 조선일보에 먼저 나왔을 겁니다. 예. 그리고 이 떠도는 얘기가 결국은 이제 야당이 제출한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 예. 또 사실이 아닌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예. 그런 얘기죠. 무슨 수도료, 전기료, 공공요금을 감면 요청했다. 유가족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예. 예.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조선일보를 보면요, 다시 혈압이 치솟을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4면을 보면요, 이 와중에 박영선 거취를 놓고 또 갈라지는 야당.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를 겸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지금 비상대책위원장 이 직을 같이 수행할 수가 없는 것 아니냐. 원내대표만 수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당내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이 또 박영선 원내대표의 책임론이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박영선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이건 내려놔야 한다라는 당내 목소리는 말 그대로 한마디로 의도성을 가진 음모가 서려 있는 정치 공작이다 라면서 박영선 위원장을 쉴드치고 나선 겁니다. 박영선 위원장 주변에서는 비대위원장 업무는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업무 과중이냐. 다른 의도가 있다. 위원장직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새누리당하고 어이없는 그런 합의를 2번이나 해서 지금 코너에 몰려있는 박영선 위원장 아닙니까? 조선일보가 이 박영선 위원장을 지키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쓰고 있네요. 과연 박영선 위원장에게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박영선 위원장 주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건 때 예. 외신 기사를 보고 아주 놀랐습니다. 외신 기사에 나와 있는 인용 부분을 보면요. 경찰관 한 명의 그 이름이 거론되는데요. 아니 뭐 경찰관 이름을 굳이 그 지면도 모자란데 거기다 실어야 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기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했을 때 그 경찰관의 실명, 한국 사람인데 그 실명을 그대로 실었단 말이죠. 유명인도 아니고. 일생에 한번 짚어볼 일도 없을 그런 경찰관의 이름인데 말이죠. 왜 그러겠습니까? 기사의 객관성,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겁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자기들의 어떤 입맛에 맞는 그런 발언을 하는 그런 취재원이 있으면요. 주변, 관계자, 당직자 이제 소개해드릴 기사 어느 쪽 인사 이런 식입니다. 항상. 계속해서 조선일보 5면을 보면 말이죠. 유민 아빠에 대한 공격입니다. 지금 40일 넘게 단식을 했던 유민 아빠에 대해서 과연 아빠 자격이 있느냐 이 논란을 오늘 5면에서 크게 다뤘습니다. 10년 전에 이혼한 후 자녀를 그래서 엄마가 기르고 있는데 양육비도 제대로 안 보냈다. 이런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부제를 달고 있는데 조선일보가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을 소개했냐면은 외가 쪽 인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가 쪽 인사는 누굽니까? 외가 쪽 인사가 도대체 뭐예요? 외할아버지예요? 외할머니예요? 아니면 엄마예요? 삼촌이에요? 예. 외가 쪽 인사는 뭐예요? 도대체? 이런 식으로 하여튼 자기들 입맛에 맞는 그런 취재원이 있으면요. 이렇게 아주 그냥 도저히 감을 잡을 수 없는 애들러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식의 인용을 제일 많이 하는 신문이 바로 조선일보입니다. 이거 논문으로도 한번 나왔었습니다. 조선일보 이런 보도 행태에 대해서 지적하는 그런 논문이 있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예. 본문에는 보니까 외삼촌이 뭐 댓글을 남겼다. 예. 이런 내용은 있군요. 예. 예.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가 추가로 의혹을 제기한 게 있습니다. 유민양 아버지 김영호 씨가 작년 7월에 충청남도 궁도협회에 궁도 초단을 땄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네티즌은 가입비와 활 가격만 수십만 원, 화살 하나에 10,000원씩 하는 여가 활동은 할 여력이 있었으면서 두 딸의 양육비를 가끔 보내지 않았다는 건 너무하다라면서 의혹을 제기했다. 슬쩍 이런 내용을 기사에 넣습니다. 남의 말을 인용한 형식이긴 한데 말이죠. 예. 예. 그렇다면 책임이 없는 겁니까? 그렇다면 그 남의 말 인용한 게 책임이 없다면 우리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 조사받을 이유도 없는 거죠. 이게 정권에 위협이 되는 인물이라면요. 그 사람의 뒤를 탈탈 털어서 그렇게 흠집을 냅니다. 도덕성에 타격을 입히려 합니다. 사실 여부는 여기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권에 위협이 됐던 인물, 국정원 선거 개입 관련 수사의 총책임자였던 최동욱 총장 그렇게 해서 날렸고 김영호 씨도 이런 식으로 해서 단식으로 인해서 집중된 국민의 시선을 분산시키려고 하는 이런 정략적인 의도가 이 기사에 그대로 녹아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여당 기관지입니다. 조선일보는 제가 봤을 때. 한겨레는 그래서 사면에서 단식하고 있는 유민 아빠가 악성 루머와도 싸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씨는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2003년 이혼하면서 대출이 많아서 비정규직 월급으로 힘겹게 살다 보니 양육비를 꼬박꼬박 보내지 못했다. 하지만 우리 부녀지간은 1년에 몇 번 안 보더라도 사랑이 각별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두 아이를 보고 싶어도 자주 못 보고 사주고 싶어도 많이 사주지 못했던 것이 한이 맺혀서 억장이 무너지기 때문에 목숨을 바쳐 싸우는 것이다 라면서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2달 전에 여행자 보험금 1억 원이 나왔는데 이혼한 부모에게 절반씩 나왔는데 유민이한테 해준 것이 없어서 나는 10원 한 푼 안 받고 유민 엄마에게 전액 양보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노조 배우설도 제기했었죠. 결국 이제 노조가 배우가 돼서 이렇게 투쟁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금 인터넷에 떠도는 풍문에 따르면은 노조 배우설에는 작년 7월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자동적으로 조합원에 가입이 됐는데 조합원 신분을 떠나서 억울하게 죽은 부모의 입장으로서 아빠로서 싸우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유경근 세월호 가족 대변인 이제 잠시 후에 또 인터뷰에서 만나실 텐데 외삼촌이란 분이 올린 글은 유민이 엄마가 동생에게 전화해서 화를 냈고 글은 바로 삭제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삭제된 글인데 오늘 조선일보에는 그 내용이 고스란히 다 실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경근 대변인은 국가정보원 직원이 유민 아빠 고향인 전북 정읍에서 과거 활동을 조사하고 다니는 것으로 안다. 병원에도 국정원 직원이 와 있다고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국정원은 부인했습니다만은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공도협회에서 과거 어떤 자격증을 땄는지 이런 세부적인 개인사가 어떻게 다 나왔는지 이것도 한번 좀 살펴볼 일 아니겠습니까? 국정원 소행이 아니라면. 공도협회에서 조선일보에 제보를 했나요? 글쎄 말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지난 주말에 국민일보 인터넷판 기사를 보고 제가 격분했습니다. 뭐 인터넷 의견을 인용하는 시기입니다만은 김영호 씨가 전북 정읍 출신이란 거죠. 전북 정읍 출신이어서 지금 단식 투쟁에 순수성이 있느냐라는 의구심이 있다라고 네티즌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여과 없이 실었습니다. 전북 정읍 사람들은 그곳이 출신지이면 단식하면 안 된다는 무슨 법이 있습니까? 자식이 죽어서 그 경위가 밝혀지지 못할 것 같아서 여기에 한거에서 단식하면 안 됩니까? 전북 정읍 출신을? 전북 정읍 출신의 김효진 PD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 저 국민일보가 조용기 목사 차남이 지금 회장 아닙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다. 지금 순복음교회가 오늘의 순복음교회가 된 게 다 거기 혼합 사람들이 다수거든요. 순복음교회가. 압축성장 시대에 올라와가지고 도시빈민으로 살았던 상당수 호남 출신 인사들이 순복음교회 가가지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렇게 해서 큰 게 바로 순복음교회인데 호남 출신을 이런 식으로 비하하는 국민일보 행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이건 정말 문제 삼아 마땅한 그런 기사입니다. 아니 개소리는 여과를 해야지 기사를 쓸 때 말이죠. 이 개소리까지 다 기사에다 반영을 하면은 그게 무슨 신문입니까 그게. 복음 싣는 국민일보라고 자처하고 다녔는데 제가 봤을 때는 견음 실은 국민일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서울신문 이면도 보면은 이 같은 유민 아빠에 대한 공격, 루머 이것에 대한 깊은 문제인식이 담겨 있습니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는 이념적인 시선으로 상대방을 압박하는 일명 빨갱이 논리로 김영호 씨의 단식을 바라보는 것은 이념 갈등을 키울 뿐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다.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응답이 정치권에서 없으니까 시간이 길어지면서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이분이 웬일이죠? 신율 명지대 교수는 수사권 기소권을 달라는 유가족들의 주장을 놓고 갑론을박은 할 수 있다. 라면서 김영호 씨가 이혼을 해서 딸에 관심이 있었는지 등은 지금 사안과 상관이 없는 것인데 이를 이용해서 갈등을 만드는 것은 엄청나게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힘을 보태겠다. 수사권, 기소권이 포함된 진상조사기구를 구성하는 내용의 세월호 특별법에 힘을 보태겠다면서 동조 단식에 참여한 사람들이 무려 2만 명에 이른다라는 내용이 오늘 한국일보 이면에 실렸습니다. 예.
지금 여당이 그 수사권 기소권이 포함된 진상조사 기구를 허용하는 그런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법 체계를 흔들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자, 오늘 관련해서 한겨레 박용현 탐사기획 에디터의 글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993년 4월 영국 런던에서 18살 흑인 청년이 일군의 백인 불량배들에게 살해됐다. 인종 혐오 범죄의 정황이 짙었다. 하지만 경찰 수사는 의문투성이었다. 용의자를 지목하는 많은 제보가 답지했지만 2주가 지나도록 아무도 체포하지 않았다. 나중에 드러난 사실이지만 수사를 담당한 경찰 조직 자체가 인종차별주의에 젖어 있었다. 심지어 정보과 형사를 동원해서 유족들의 이미지를 깎아내리는 공작도 벌였다. 검찰 역시 아무도 기소하지 않았다. 유족들이 나서서 5명의 용의자를 기소했지만 영국에서는 피해자도 기소권을 갖는다고 하는군요. 경찰 수사 결과를 뒤집지 못해서 모두 무죄 판결이 났다. 하지만 유족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결국 1998년 내무부 장관의 지시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조사 책임자의 이름을 딴 맥퍼슨 보고서가 나왔다. 보고서는 경찰 수사가 총체적 부패와 인종차별로 얼룩졌음을 밝히면서 정의 실현을 위해서 이중 위험금지 원칙을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같은 혐의로 다시 재판을 받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 원칙이 유지되는 한 이미 무죄를 선고받은 이 사건 용의자들을 다시 단죄하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중 위험 금지는 무려 1000년을 이어온 영국법의 대원칙이었다. 이를 깨자는 대담한 제안에 대해서 영국 사회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영국 의회는 살인, 성폭행, 유괴, 마약 같은 중대 범죄에 대해서 이중 위험 금지 원칙을 폐지하는 법을 만들었다. 여러 국가에서 이중 위험 금지와 비슷한 일사부재리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헌법을 바꾸는 정도의 사법체계상 대격변이었다. 경찰의 재수사로 2011년 용의자 2명이 종신형을 받았다. 사건 발생 18년 만에 뒤늦게 찾아온 정의였다. 하지만 단 한 사람의 무고한 죽음과 이에 올바로 대처하지 못한 국가의 치부를 바로잡기 위해서 개헌 수준의 결단을 내린 영국 사회의 모습은 지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법 체계를 흔들어서 정의를 세운 나라. 영국의 이야기 오늘 한겨레에 실려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유족들 오자 자갈치 시장으로 간 대단한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한겨레 사설이 있습니다. 예. 왜 세월호 특별법이 이렇게 제정되는 게 어려운지 이 사설이 운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통령의 눈물 몇 방울에 이미 완전히 침몰한 세월호는 또 한 번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수학여행을 가던 길이었는데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전원이 다 구조됐다는 소식,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군 당국은 해군 함정들은 물론이고 육군과 공군까지 동원 가능한 모든 전력을 침몰 사고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그 담화 내용을 보면요, 예상을 뛰어넘은 일종의 국민들한테 좀 충격을 좀 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대통령의 어제 담화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유병헌 씨의 도피를 돕다가 체포된 30대 여성 신모 씨의 모발과 순천 별장에서 가져온 체액이 묻은 휴지의 DNA 검사 결과가 언론이 사회의 공기라고요? 갈 길을 잃어 표류하면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한 협동조합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돼 썩지 않도록 계속 커가도록 힘이 돼주십시오. 조합원 가입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5월 16일)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유가족을 초청했는데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처음으로 특별법과 특검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박 대통령은 우선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특별법도 만들어야 하고 검찰 수사 외에도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낱낱이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뜻을 조만간 밝히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정조사도 하고 앞으로 특검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조사도 하고 특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낱낱이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런 뜻을 조만간 밝히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낱낱이 조사를
뜻을 제 조만간 밝히려고 그럽니다. 진상 규명에 있어서 유족 여러분들에게 여한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진상 규모에 있어서 우리 유족 여러분들이 여한이 남지 않으시도록 하는 것.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세월호 희생자인 고 김효민 양의 아버지 김영우 씨는 대통령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국회를 믿었는데 기대를 저버려 이제 호소할 곳은 대통령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청와대는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민경욱 대변인은 세월호 특별법은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할 문제로서 대통령이 나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민 아빠 김용호 씨가 끝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김용호 씨는 병원에서도 단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른 유가족들의 설득으로 수액은 맞고 있지만 미음 등 일체의 음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2005년으로 가보면 당시 YTN 뉴스, 지금은 예능 MC로 활약 중인 전현무, 당시 YTN 뉴스 앵커. 한나라당은 단식 농성 중인 지율 스님이 요구하고 있는 천성산 관통터널 공사 중단과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당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박근혜 대표는 오늘 당 상임운영회의에서 당이 최대한 노력해 지율 스님이 돌아가시지 않게 해야 한다며 야당이 정부 정책으로 가슴이 아픈 사람들을 대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세일, 당시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이 지율 스님을 찾아가서 했던 말. 전 저번에 전화 받고서 저도 좀 몇 군데 연락을 했어요, 정부 쪽에. 정부 쪽은 또 자기들 나름대로 할 건 다 했다고 그러는데, 그보다 마음이 문제 같아요. 한 수행자가 돌아가시고 있는데, 좀 더 마음을 냈으면은 꼭 이렇게까지 안 하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죽음을 건, 생명을 건 이런 호소를 우리 사회가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서 해결 못 한다고 하는 거는 정치인으로서도 큰 문제입니다. 아니 와서 설득이라도 하고 설명이라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들은 최선을 다했고 스님 말씀은 옳지만은 그렇게 하는 데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좀 마음을 풀어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부가 뭐하는 지금 이따 정부 공격하면 이제 아니 정부 공격의 차원이 아니라 단순히 정부 공격 차원도 아니고. 저희 가족들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자는 저희 가족들의 요구가 왜 이렇게 안 받아들여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눈물 흘리며 가족들과 국민들의 바람대로 철저한 진상을 규명하겠다 하고 약속했던 대통령님이 이제는 말과 얼굴을 바꾸며 뒤로 물러선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닙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이자 국민 기본권의 수호자이신 대통령님이 저희 가족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한 약속과 담화를 통해 밝히신 약속을 이렇게도 헌시작 취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너무나 이해가 안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야당 때만 해도 이랬는데 이런 죽음을 건 생명을 건 이런 호소를 우리 사회가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서 해결 못한다고 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도 큰 문제입니다. 아니 와서 설득이라도 하고 설명이라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표는 오늘 당 상임운영회의에서 당이 최대한 노력해 지율 스님이 돌아가시지 않게 해야 한다며 야당이 정부 정책으로 가슴이 아픈 사람들을 대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은 결국 야당을 해야 제정신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